쇼우에게 4장의 위성사진을 보여주는 브라이트. 사진 속에 이것은 분명 오라 배틀십 드레이크의 윌 윕스였다. 또한 그란가란과 라우국의 고라운으로 추측되는 오라 배틀십. 거기에 쿠국의 비쇼트 왕이 최근 완성했다고 하는 게아 가린까지도 보였는데 아무래도 그때 오라로드로 지상에 나온 건 아가마와 쇼우만이 아니었던 모양이다. 바이스톤웰의 모든 오라 머신이 지상으로 소환된 상황. 정녕 이것이 쇼우와 가라리아만의 오라력에 의해 벌어질 수 있는 일인 것인가? 어떤 힘의 작용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현재 이 네 함의 위치는 멕시코만, 케르마덱 제도, 이스타 제도, 그리고 마르키즈 제도로 판명된다. 그리고 곧이어 멕시코만에서 발견된 윌 윕스가 티탄즈와 전투에 들어갔다는 보고가 들어오는데 역시 드레이크는 지상을 공격할 속셈인 것인가? 그렇지 않아도 혼란스러운 지상에 바이스톤웰의 군세가 나타났다는 건 세계 규모의 전쟁이 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게아 가링의 비쇼트는 동맹관계인 드레이크와 합류할 속셈일 터. 그렇다면 이를 용납할 경우 전화는 더욱 확대될 것이기에 어떻게든 그들의 움직임을 막아야만 했다. 현재 리노스는 마르키즈 제도에 있는 게아 가링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었다. 하지만 게아 가링을 막기 위해 출격한다는 것은 그만큼 나마타리아 섬으로의 도착이 늦어진다는 것을 의미했기에 브라이트는 고민 끝에 지금의 임무를 최우선으로 정하고 보남을 나마타리아 섬으로 향하기로 하는데 그때였다. 전방에서 전투를 확인. 전투를 벌이는 한쪽은 예상대로 게아 가링의 오라 배틀러 부대로 판명된다. 하지만 나머지 한쪽은 연방군이나 티탄즈가 아닌 것 같았는데 그렇다면 그들은 대체 누구와 싸우는 것일까? 곧이어 식별 번호가 확인되는데 그것은 바로 마장귀신 사이바스터였다. 또다시 적에게 습격당한 마사키. 그는 슈오를 찾기 위해 아가마를 떠나 지구를 5바퀴나 돌았지만 지독한 방향치답게 지금까지 슈오가 있다는 일본 DC 본부로 가지 못한 채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다. 그러다 만나게 된 비쇼트군. 사이바스터는 어느새 비쇼트군에게 포위당해 있었다. 비쇼트 측에선 사이바스터를 오라 배틀러라고 생각해 소속과 성명을 밝히라고 말하지만 마사키는 사이바스터는 오라 배틀러라는 머신이 아니라며 싸움을 걸 작정이라면 덤비라고 대답한다. 그러자 비쇼트군의 붉은 3기사는 사이바스터를 향해 연계 공격인 트리플러를 실행하는데 붉은 3기사의 트리플러를 모두 버텨내는 사이바스터. 사이바스터는 바람의 고위정령 사이피스의 가호를 받아 강한 힘을 뿜어내고 있었다. 자신들의 공격이 모두 막히자 붉은 3기사는 몹시 놀라 당황하고 만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대론 쪽수에 밀릴 수밖에 없었는데 이때 이쪽을 향해 고속으로 접근하는 기체를 탐지. 선발대로 먼저 출격한 SRX팀이었다. 게아 가링에게 공격받고 있는 것이 사이바스터란 소식에 잉그램이 브라이트로부터 SRX팀이 선제 출격할 수 있도록 허가받아 출격했던 것. 잉그램이 다시 만난 마사키를 향해 지금부터 사이바스터를 보호하겠다며 지원에 나서자 마사키는 처음에는 잉그램에게서 꺼림칙한 기운이 느껴져 도움을 거절하지만 패밀리어인 쿠로의 설득과 유세이의 파이팅 넘치는 모습에 결국 함께 싸우기로 결정한다. 이후 본대인 리노스가 도착. 브라이트는 가능하면 전투를 피하는 것이 상책이었기에 게아 가링의 연락을 취해 본의 아니게 지상으로 나온 그들의 목적이 바이스톤웰로 돌아가는 것이라면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약속한다. 하지만 게아 가링에 타고 있던 드레이크의 아내 루자 루프트가 게아 가링과 윌 윕스가 결집한다면 지상의 제압 따윈 쉬운 일이라며 비쇼트를 설득해 결국 모처럼의 평화교섭은 결렬되고 만다. 평화교섭은 처음부터 무리였단 말인가? 브라이트는 어쩔 수 없이 게아 가링과 드레이크가 접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기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론도벨 부대는 브라이트의 명령에 따라 게아 가링을 향해 공격을 개시한다. 그런데 니는 전투 중 게아 가링 안에 연인인 리무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결국 전투는 론도벨 부대의 공격을 견디지 못한 게아 가링이 퇴각함으로써 일단락된다. 전투가 끝난 후 마사키는 자신이 슈오를 쫓아 라 기아스라는 이세계에서 왔다는 사실을 밝힌다. 그리고 슈오를 만나기 위해 다시 한번 출격하려고 하는데 마사키는 지독한 방향치, 거기에 론도벨 부대는 DC에 소속되어 있는 시라카와 박사와 관계가 깊었다. 그렇기에 우리들과 함께 행동한다면 머지않아 시라카와 박사와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잉그램의 설득에 마사키는 결국 한동안 론도벨 부대와 함께하기로 결정한다. 게아 가링에 있던 리무르를 보고 고민에 빠지게 됐니? 리무르는 비쇼트의 인질이 되어버린 것일까? 하지만 니는 비쇼트가 드레이크와 손을 잡은 이상 게아 가링을 쓰러뜨리지 않으면 안 된다며? 리무르를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드레이크와 비쇼트를 쓰러뜨리고 지상세계의 평온을 가져오는 게 최우선이라고 말한다.
마사키를 론도벨 부대에 들이는 사이 브라이트는 그란가란의 시라 여왕과 고라온의 연락을 취해 나마타리아 섬으로 향하도록 요청하였다. 이는 두 척의 함이 나눠져 행동을 하게 될 경우 싸움에 휘말리게 될 가능성이 높았고, 또한 이들의 자세한 사정을 알고 있는 론도벨 부대와 합류하는 편이 가장 나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모든 상황이 정리되자 론도벨 부대는 다시 나마타리아로 향한다. 한편 티탄즈의 자미토프는 주피트리스의 시로코로부터 연락을 받고 그간의 사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자미토프는 시로코의 중개로 맺은 네오지온과의 동맹 조약에 의해 별부스러기 작전은 용인했지만, 네오지온이 사이드포의 콜로니를 탈취했다는 정보에 대해선 지온이 자브로로 콜로니를 떨어뜨릴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극도로 경계하고 있었는데, 하지만 시로코는 기렌이 그럴 작정이었다면 이미 자브로는 괴멸했을 거라며, 이것은 단순한 위협으로 시로코 역시 지온이 탈취했다는 콜로니의 존재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보다도 네오지온군이 우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지금 나마타리아 섬을 점령할 절호의 기회라며, 자미토프로 하여금 티탄즈가 나마타리아 섬을 공격하도록 설득하는데, 하지만 자미토프는 계속해서 시로코를 경계하며 의심하고 있었다. 그리고 론도벨 부대가 신형의 에바와 함께 나마타리아 섬에 도착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자 서둘러 오지와 손을 잡아 나마타리아 섬을 공격하려 하는데, 시로코 또한 자미토프가 슬슬 자신의 의도를 눈치채기 시작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자신들이 제공한 메스 드라이버를 사용해 기렌이 SDF를 위협하려는 사실은 모를 거라며, 이로 인해 네오지온과 티탄즈가 충돌하는 원인이 될 거라 생각하는데, 이때 주피트리스로 파라소령과 크로노클 중위가 귀환한다. 파라소령과 크로노클 중위 옆에는 스스로 지원하여 베스바에 입대한 카테지나 루스 소위도 함께하고 있었다. 카테지나를 본 시로코는 좋은 눈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하겠다 말하곤 자신의 측근인 사라 상사와 함께 베스바 부대를 크로스게이트 드라이브를 사용해 목성권으로 귀환하게 하는데, 이것은 주피트리안의 재상인 폰세 카가치의 명령으로, 시로코는 이러한 명령이 내려진 이유가 아마도 그 녀석들이 태양계 안에 나타났기 때문일 거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 시각 리노스 주니어에선 나마타리아 섬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고 있었다.